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현금 인출 하루에 딱 이만큼만 해야 된다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증여 또 어느 정도 했고 또는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현금을 이렇게 뒤로 흘려주면 괜찮지 않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종합자산 관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고액 현금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요약된 내용을 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이다 라고 어렵게 밑에 또 풀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네 줄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쉽게. 자, 첫 번째, 동일한 날, 그쵸? 같은 날, 하루입니다. 하루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네 번째,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이 경우에 IF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은행에서 보고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날에 국민은행에서 그쵸?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요. 그럼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내용을 종합하고 있다가 탈세에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어요. 또는 국세청이 이 사람 탈세에 의심이 있는데 야 국민은행, 야 우리은행 얘 계좌 정보 좀 줘봐. 이렇게 역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조건, 엔드 조건으로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내 거래 내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 내용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개인정보를 국세청에서 열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동의 통보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열어봤다라고 이렇게 통보서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활용을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가 너무 잘 돼 있고 선진화돼 있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보완되어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요게 지금 이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유럽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고령화 국가들이 복지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고 있고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던 것이 2년 뒤에 2008년에는 3천만 원으로 더 빡세진 거죠. 3천만 원 이상이면 다 보고가 되고요. 2010년에는 2천만 원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죠? 2019년이죠. 19년 7월 1일 날에는 1천만 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빡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지금은 1천만 원 이상은 보고가 된다. 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일한 날, 같은 날 A은행, 국민은행에서 오전에 800만 원을 출금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800만 원을 또 출금을 했어요. 이거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하루에 동일한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했기 때문에 입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날 A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을 하고요. B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을 했어요. 또는 입금을 했어요. 이거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금융기관에서는 1,000만 원이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날, 동일한 날 국민은행에서 800만 원을 입금을 하고요. 같은 국민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강남에 있는 국민은행 그리고 여기 송파에 있는 국민은행이라 해도 같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같은 금융기관에서 입금을 800만 원을 했고요. 출금을 800만 원 했습니다. 이거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과 출금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둘 다 1,000만 원이 각각 안 넘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둘 다 입금이었다면 합산해서 1,600이니까 보고를 했어야겠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동일한 날, 같은 은행 ATM기에서 80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또는 출금을 했고요. 같은 은행 창구에서 800만 원을 입금 또는 출금을 하면 합산되어져서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날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 보고가 안 됩니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같은 날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요건 또 보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날 A씨가 국민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신한은행으로 계좌이체하는 것도 보고됩니다. 이거 1,0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이미 같은 기관에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창구에서 현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현금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에 요거 말고도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저도 8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990만 원, 900만 원 정도를 동일한 날이 아니라 매일 같은 국민은행에 입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조건이 그리고 첫 번째 조건도 안 맞죠? 그쵸?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의심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은행 창고에 있는 직원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이거 보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 안 하면 해당 직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원들도 그런 조금 이상한 게 꾸준히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편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걸렸어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준 우리 부모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이 부모님 집에서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법인 회사에서 흘러나온 거면 그 법인 회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발달할 거예요. 자녀가 내 카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산에 있고 또는 나는 부산에 있는데 자녀가 대구에 있다.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내가 돈을 쓴 거래 시간이랑 자녀가 대구에서 카드를 쓴 거래 시간이랑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앞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억울하더라도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